나는 월 1,000만 원 벌 거야. 나는 월 1억을 벌 거야. 안녕하세요. 정상카피입니다. 오늘은 돈 안 드는 무자본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도전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당장 뭘로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나요? 제가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무자본 창업을 생각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주의점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자본 창업이 망하는 이유 5가지. 첫 번째는 여윳돈 없이 무작정 덤비고 본다 입니다. 여윳돈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무자본 창업은 말 그대로 자본이 들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왜 여윳돈 없이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무자본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이 들지 않을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하루에 얼마 정도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3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렇고요. 만약 퇴사하고 무자본 창업에 도전한다면 최소 7만 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하루 세끼, 월세, 필수 생활용품비 등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윳돈 없이 회사를 나왔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고 퇴사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무작정 덤볐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전 결과 패배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으키는데 멘탈과 자본, 그 밖에 인적 자원 등 많은 손해를 떠안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 성격이 워낙 도전적이라 버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실패를 맛보면 덜컥 지레 겁먹고 포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 특이한 거죠. 거의 다시 해볼 생각을 안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여윳돈입니다. 저는 1년이란 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여윳돈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없었더라면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생존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윳돈을 갖고 퇴사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무자본 창업이 망하는 이유 5가지. 두 번째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계획이 없다입니다. 무자본 창업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충분한 시장 조사와 경쟁사 분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도 자본주의에서 결국 판매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본을 들여 재고를 쌓아 파는 일이 아닌 것 뿐이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늘 해야 합니다. 사업의 기본 틀은 수익 창출과 증대입니다. 처음부터 사업 계획이 거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떤 계획을 세우든 실패하기 때문인데요. 실패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절망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실패는 당연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이프해커 자청 영상에도 실패는 당연하다 라고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같은 사람이고 자청은 먼저 실행한 사람, 그뿐입니다. 스콧 애덤스는 더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불러들인다. 실패를 견뎌낸다. 실패가 지닌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고 나서 실패에서 배울 점을 뽑아 먹는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업에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무자본 창업이 망하는 이유 5가지. 세 번째는 시간과 노력을 쏟을 멘탈이 없다입니다. 무자본 창업은 자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행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본인 스스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언제 성공할지 모른다는 거죠. 무자본 창업에 도전한 사람 중 90%가 3개월 안에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합니다. 도전 정신이 강하다고 자부한 저도 도대체 언제 돈 버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8년간 기계공으로 일했는데요. 가공품 하루 200개 제작 이런 목표가 있으면 그것만 끝내면 퇴근이고 끝입니다. 하루 목표량을 해낼 만큼 노동력을 제공하면 되는 거죠.
직장 생활처럼 확실한 목표와 마감 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포기할 필요도 없겠죠. 퇴근하고 맥주 한 잔과 쉴 생각에 힘이 절로 나기도 합니다. 퇴근 시간 안에 목표량을 채우면 돈이 나오고 더 이상 생존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긴 한데 퇴근하면 행복합니다. 그럼 무자본 창업은 어떨까요? 직장 생활과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할 일도 많고 열심히 했는데도 돈 한 푼 벌지 못하면 당연히 포기할 확률이 큽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겠죠. 유튜브 등 많은 플랫폼에서 이미 무자본 창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책이나 영상을 보면 하나같이 멘탈을 강조하는데요. 사람은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만이 온라인 사업에서 살아남습니다. 멘탈 관리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찾아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방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저는 매일 2시간씩 책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험합니다. 하루에 1%만 성장해도 100일이면 100%입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해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성장하는 거죠. 혼자서 백날 멘탈 잡자 라고 말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왜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우세요. 이게 가장 빠른 멘탈 관리법입니다. 무자본 창업이 망하는 이유 5가지. 네 번째는 현재 하는 일이 싫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자본 창업을 돈 없어도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디지털 노마드를 해변이 보이는 카페 창가에서 여유롭게 노트북 하나로 일하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자본 창업은 정말 쉬운 돈벌이일까요? 무슨 일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한쪽 면만 보고 도전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힘든 부분을 경험하고 발을 빼려고 해도 그땐 이미 늦습니다. 매몰 비용이 오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에 물린 사람이 쉽게 발을 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자본 창업의 최대 단점은 초기 수익이 매우 저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무자본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유튜브에서 무자본 창업으로 월 1,000만원 번다 라는 주제의 영상을 보다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혹한 거죠. 허파에 바람이 찬 상태로 계속 부딪혔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매일 멘탈과 전쟁이었습니다. 혹시 직장 생활이 싫어서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도전하시는 거라면 그만한 각오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초기 수익의 부재는 어쩌면 재난일지도 모릅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인간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건 본능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인간은 생존에 관련된 일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가 변한 거지 인간의 뇌는 그에 맞게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바나 초원에서 오늘은 뭘 먹어야 하나 라고 고민합니다. 물론 사업이 아니면 직장인이나 알바로는 분명히 수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업만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성공만 한다면 수입은 무한대입니다. 일한 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단지 지금 하는 일이 싫다고 해서 다 때려치고 도전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전하고 싶은 분야를 충분히 조사하세요. 수입은 어떤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트렌드는 어떤지 자료를 쫙 긁어 모으세요. 모은 자료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필요한 스킬을 하나씩 수집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를 제작하는 거죠. 이게 사업이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자본 창업이 망하는 이유 5가지. 마지막은 글 못 쓰면 100% 돈 못 번다 입니다. 온라인 사업에서 글쓰기를 못하면 큰돈을 벌 수 없습니다. 글쓰기로 월 4천만원 번 권 팀장, 글쓰기 하나로 1,000만원 달성한 정상 카피, 이 전략으로 연봉 10억 이상 버는 자청, 백수가 5개월 만에 9,200만원 번 전개. 이미 많은 사람이 글쓰기로 돈을 벌고 수익을 인증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글만 쓰면 돈 잘 벌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글쓰기를 내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에 활용해야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해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이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도 원리는 같습니다. 또 한국인 5명 중 4명이 본다는 유튜브는 어떤가요? 대본을 쓰려면 글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글쓰기의 중요성은 입증됐습니다. 글쓰기는 생각 정리 스킬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책, 영상에서 접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하는 거죠. 사람이라면 생각들을 계속 머릿속에 머물게 할 순 없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2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노트에 바로 적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애써 떠오른 소중한 아이디어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기억에 관한 연구 결과로 에빙하우스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20분 만에 배운 내용의 절반 이상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글은 휘발되는 기억을 묶는 역할을 하는데요. 날아가는 기억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놓고 잊어버려도 다시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든 글쓰기는 기본입니다. 저는 퇴사를 하면서 제휴 마케팅에 도전했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글쓰기가 치트키였네. 글쓰기로 지식이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면 위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해도 성공합니다. 저도 매일 이 능력을 갈고 닦습니다. 글쓰기가 그 시작점인 거죠. 오늘은 무자본 창업 시 주의할 점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퇴사는 없다. 무기를 하나씩 마련하자. 무엇이든 글쓰기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글쓰기 책 20권 정도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라고 말씀드려도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극소수만이 이 시장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전하신다면 저는 옆에서 같이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같이 할 생각이고요. 좋은 시너지를 일으켰으면 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글쓰기 하나로 누적 수익 1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제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지식 창업 관련 칼럼을 보시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상카피였습니다.